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네. 15일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입니다. 네. 걱정 많이 했지? 아, 괜찮다고 했지 내가? 다행이다. 네. 근데 어제 그 SK 하이닉스 ADR이 네. 27% 올랐잖아요. 와. 근데 거의 본주와의 프리미엄 격차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거의 50% 넘게 거래가 이거 됐다는 진짜 거죠. 올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좁히긴 할 텐데 ADR이 내려오면서 좁힐지 우리가 올라가면서 좁힐지 우리가 올라가야죠. 무슨 양쪽 소리예요? 다 되긴 하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50%는 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아니야. 오늘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한 네. 20% 이상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인데 그렇죠. 그나마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이제 갈 텐데 이제 그 두 종목으로 또 쏠리다 보면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SK, 삼성전자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그럼 오늘 같이 올라가나 아니면 그 친구들은 그냥 버려진 채 또 가나? 그런 분위기는 저희가 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뉴스 한번 보시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DR 소식은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요. 네네. 첫 번째로 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 조금 개선이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너무 커서 내부적인 요인으로 반등을 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렇게 뭐 채팅창만 보더라도 분위기 굉장히 험악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일정한 호재가 나와도 잘 반응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좀 큰 뉴스들, 매크로한 이슈들이 오히려 좀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는 좀 매크로한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바꿨다. 바꿨다.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겠다. 트루소셜에서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20%의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일방적으로 화물의 20% 물리기로 한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고요. 뭐 대신 이제 그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험해봤던 일이잖아요. 이게 막 관세라든지 아니면 얼마를 투자해라 뭐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동의 오일머니들도 미국에 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냐는 이제 협상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방법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그 아예 전 세계적인 그 에너지의 가격을 올리는 네. 그런 거보다는 훨씬 좀 덜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그 대이란 해상 봉쇄는 그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을 통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 중부사령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좀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유가를 조금 내려주는 효과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미국의 CPI가 전월 대비해서 네. 0.4% 하락했다. 하락이요. 하락. 예, 예. 전월 대비해서. 네네. 왜냐면 전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0.4%가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 3.8%에 비해서 0.3%포인트가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CPI를 보면서는 이거 굉장히 물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CPI는요.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했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전월 대비해서 0%. 예, 그쳤고요. 연준이 의미를 두는 서비스 물가도 변동이 없었고 에너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5.7% 하락했고 휘발유 난방유는 9% 이상 떨어졌다. 네.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 지표들은 좀 이코노미스트들이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고차 가격이나 뭐 보험료, 뭐 대중교통 이용료 뭐 이런 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대중교통이 마이너스가 그렇죠. 나오냐? 네. 이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이번 달 금리 동결 확률이 8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동결 의견으로 가고 있네요. 동결 분위기를 확 쏠려가고 있습니다. 네. 한 2달 전쯤이었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갔던 네. 때가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크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뉴스들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물가가 사실 제일 걱정이었잖아요, 연준이. 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당연히 금리 인상되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조금 네.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아니고 많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를 상당히 좀 덜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받는 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도 말도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자기네 영예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 여튼 그런 소식들이 그러네. 그 생각은 못했네요. 뭘요? 남의 영예군요. 그러니까 자기네 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아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 영예에서 받는 것도 불법인데 네네. 그러니까. 남의 영예에서 받는 거는 와, 여튼 예. 그런 소식들이 있었고 두 번째 뉴스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셨을 뉴스.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정프로님이 좀 리액션이 반응이 좋아요. 좋아지셨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안 좋을 때는 무슨 리액션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27% 저 욕 먹을 때 같이 안 묻으려고 27% 올랐잖아. 네, 쭉쭉 갔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의 ADR이 이게 몇 프로가 올랐죠? 27% 27% 올랐죠. 이게 AI가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네네. 27.29% 오른 193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 거래를 마감하게 그러니까 장을 많이 올라가게 했던 중요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가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좀 올렸고요. 네. 엔비디아도 4%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랑 그 하이닉스가 좀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사실 그 두 회사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같이 가면 될 것 같고 그 월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클레이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 ADR의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 50만 원? 네. 싸네 50만 원. 50만. 네. 하지만 우리는 10분의 1이죠. 그렇죠. 네. 500만 원입니다. 네. 미국 장이니까 500만 원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500만 원이라는 네, 거죠? 예. 우리 지금 얼마죠? 170만 원인가요? 180 얼마? 예, 180 좀 회복한 것 같던데 어제. 네. 아 어제 좀 회복했죠? 어제 좀 회복해서 거의 170 밑에까지 살짝 떨어졌다가 맞아요. 맞아. 한 180까지 갔죠. 아 어제 진짜 무섭더라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냥 뭐 160달러 아 이거 저기구나. 이거는 아 이제 검색해도 안 나오네. 하이닉스 주가를 구글에다 검색했더니 ADR이 나오네요. 아, 네. 어제 191만 원이네요. 191만. 어제 종가가 예, 아, 팔에 살짝 들었나? 네네네. 네. 들어 올렸네요. 그 일단은 그 ADR 기준으로는 정가 대비해서 117% 높은 가격으로 좀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바클레이즈의 그 전망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취약이 지금 그때가 될 거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내년에 이제 조금 늘어날 겁니다. 네. 근데 수요 늘어난 거에 비하면 공급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최악의 공급 부족 상황이 될 거고 2028년에도 개선폭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수년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서서 블룸버그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6.35배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기록한 6.82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PER 따라서 주가 가는 거 아닌 건 알겠는데 지금 PER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고 있고 주가가 이게 떨어지면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이 우리의 그 수익 대비해서 주가 지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나 네. 지금의 전망치가 뭐 메모리가 뭐 공급 과잉이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그 호도하는 내용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좋을 때는 모든 뉴스를 호재로 해석하고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모든 뉴스를 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호재냐 악재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망이나 감정이 좀 섞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관계 정도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진짜 뭐 되도 않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하고 뭐 좋을 때 펌프질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이유는 그 주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익 비율이 한 자릿수 중반에 머물러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블룸버그는 보도를 했거든요. 수익 비율이 예. 뭐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이 그 사이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요. 근데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인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바클레이즈는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에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는 이렇게 확답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바클레이즈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용 제품에 중국산 디램을 쓰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네. 현재로서는 글로벌 디램 시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쓰지 않는 이상. 네. 근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그때 애플이 막 CXMT 제품 네. 쓰게 해달라, YMTC 제품 쓰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증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산 디램을 쓰면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테크 전문 플랫폼 65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IR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연이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했던 얘기에 저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클 차원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한 5살 정도 아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요?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건데 앞으로 5년이 AI가 작은 아이 단계에서 성장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투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SK그룹이 한 3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SK그룹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뭐 AI 데이터 센터와 AI 벤처, R&D 센터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디애나 팹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진화해 가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토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높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를 통해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네. 이것도 예전에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쪽 그 SK그룹에 계신 분들한테 취재했던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뭐 클러스터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은 AI 판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AI에서
지금 제일 큰 병목이 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고 메모리 생산량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그 컨센서스 하에서 그럼 누가 메모리 가격을 낮추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해야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메모리 가격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5년에 2배를 하겠다. 근데 5년 안에 2배를 늘려도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그쵸. 그들 세계에서의 컨센서스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생산을 늘리는 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처음부터 고려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싼 가격에 더 효율적인 토크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SK그룹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토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 SK그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막 기가 단위로 이제 크게 짓게 됐을 때 네. 정말 저렴한 토큰을 만들 수 있는가? 혹은 저렴하게 토큰을 만들었을 때 그 토큰에 대한 부가가치를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명확한 그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빅테크가 와가지고 싼 전기요금, 우리나라가 정말 싸게 전기요금을 제공하고 자기가 토큰을 싸게 많이 팔아요. 그럼 그 토큰 판도는 자기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전기요금만 싸게 주고 그 토큰은 걔네들이 다 팔아먹고 남 좋은 일 시킨다 이거죠? 남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 초기에 이제 그쪽 기술들과 협업을 하고 그쪽에 뭐 진짜 수업료를 내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막 단기간에 막 5기가 10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도나도 좀 하겠다고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라 약간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 기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 기술을 쌓아야 되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아니, 데이터 센터라고 공구리 안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토큰 돈을 받는 거는 예.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이만큼 사용하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 오픈 AI 같은 데가 자기네 서비스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에는 얼마 이제 주면 되고 토큰 값은 거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 토큰 값은 데이터 센터가 챙기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랑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구분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정프로님 말씀하고 제 얘기가 좀 달랐던 게 제 얘기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관련한 얘기를 한 거고 그 윗단을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모델이랑 데이터 센터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 그거를 분리해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겠죠. 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네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네. 그러면 오픈 AI가 소비자들한테 받고 네. 네. 그리고 오픈 AI가 네오 클라우드 회사가 돈을 주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토큰이 생성되는 거는 요 두 개를 합쳐서 생성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는 예를 들어 월 얼마씩 이제 그냥 정액으로 이제 주는 거고 데이터 그 서비스 회사들이 뭐 토큰 값은 알아서 받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얼마만 이제 딱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가 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사용량대로 줘야죠. 아, 그 데이터 이용 정액으로 데이터 이용에 따른 종량으로 아, 그죠, 그죠, 그죠. 데이터 센터에 종량, 준다. 종량.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땅하고 전기가 있고 그 위에 GPU가 있잖아요. 네. 근데 GPU도 우리가 안 하고 남이 다 가지고 오는 GPU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GPU를 쫙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 시스템을 만들 거잖아요.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 기술로 다 하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근데 가서 외국 거를 좀 우리가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외국 거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게 없고 우린 전기요금만 싸게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트렌드가 돼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거 블룸버그에서 7월 15일이니까 오늘 보도한 건데 그 미래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는데 3회 연속 실패했다. 워싱턴 DC에 전력을 공급하는 PJ 인터커넥션이 화요일 성명을 통해 2028년 6월부터 시작하는 회계 연도에 6.8기가와트가 부족한 전력만 확보가 됐다. 6.8기가와트라면은 원전 거의 6기 규모의 네. 전력을 확보를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주가
50메가와트 전력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립 환경 허가를 최대한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데이터 센터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력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태원 회장 얘기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그러면 그 리스크는 뭘로 보냐? 우리가 아까 메모리 반도체 그 리스크 우리가 다들 걱정을 하잖아요. 네. 리스크를 뭐냐라고 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뷰는 뭐 아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뭐 이거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손쓸 수 없죠. 예.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여기서 자금 수혈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메모리를 사야 되는데 돈을 못 구하면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야 이제 자기 광고비로 해서 충당을 하면 되는데 자기의 사업 모델이 없는 네. 뭐 오모 회사 같은 회사들이 혹시라도 이제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최저임금이 정해졌군요. 네, 최저임금 정해졌습니다. 네, 얼마예요? 최저임금 17,000원 정해졌습니다. 1,700원. 네, 17,100원. 오, 네. 큰일 날 네. 뻔했네. 17,000원이면 큰일. 너무 세요. 너무 세. 네. 네, 최저임금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3년에 5% 이후에 한 1, 2% 정도씩 올랐는데요. 4년 만에 3% 넘게 오른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고물가와 소비 침체 등으로 한계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 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223만 6,30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아도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 6,300원은 받으셔야 된다. 네. 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두 번째 최저임금, 그러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두 번째 최저임금인데 네. 이게 그 이재명 정부가 작년 6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이번에 그러니까 첫해 작년에는 2.9% 인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3.6%, 3.7%가 인상이 됐는데 이게 양쪽에 그 표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못 했어요. 합의를 못 해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여기에 그 사용자 위원안이 11표 그리고 노동자 위원안이 사용자 위원안이 15표, 네. 노동자 위원안이 11표를 얻어가지고 표결로 해서 이게 뭐 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게 보통은 뛰쳐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표결이라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좀 반영된 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고 그 저기 3, 4, 5 비전 요거는 말씀 안 해주세요? 정프로님이 최저임금 먼저 하라 그러셔가지고. 아, 네. 아니 최저임금 관심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니, 논평해 주실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최저임금 또 여러 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네. 저희가 좀 말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술입니다. 네. 말 붙이면 안 되는 데는 말도 안 붙이시는. 예, 어제 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정부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정부에서 이 정부 정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인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예전에 기획재정부고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이제 하반기에는 경제정책 운영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게 그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행사예요. 네.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목표로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 4, 5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언제까지 할 거라고 목표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뭐 임기 내에도 달성하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면밀하게 좀 그러니까 근거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라고 했을 때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를 근거로 이런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를 좀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일단은 그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그냥 내려가기만 했지 올라온다는 상황을 상정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메모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게 진짜 과거 사이클이라고 본다면은 잠재 성장률 3%는 택도 없는 소린 거고 진짜로 AI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저기 국민 총생산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지금 3%면은 여지까지 나온 지표 중에 제일 높은 거거든요. 뭐 IMF, OECD, ADB, 한국은행 뭐 이런 데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2.6 정도 네. 나왔어요. 근데 재경부에서 3%를 냈는데 이거는 약간의 저런 게 있습니다. 정부는 그 목표치라면서요? 목표치를 좀 의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좀 네. 있고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재정 정책의 효과를 집어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 계획상으로는 없는데 이제 하반기에 뭔가 추경 같은 걸 하게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정부는 그거를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그 전망 기구들하고 약간 다른 경향은 있는데 어쨌든 제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한 5위권 정도인 수출 규모를 글로벌 4강 체제로 격상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메모리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 메모리에 달려 있다. 네. 근데 사실 좀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우리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조선, 사랑하는 전력기기, 사랑하는 방산, 사랑하는 배터리, 사랑하는 화장품, 사랑하는 그 원전과 식품도 가스터빈, 그렇고. 사랑하는 K푸드들이 네. 분명히 여기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메모리에 묻혀 있다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무역 규모 4위 정도, 수출 4위 그리고 이제 5만 달러 GNI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겨나는 양극화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지금 솔직히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 배 아프거든요. 네. 얼마 전에 SK텔레콤 다니던 분이 계열사 이동해서 하이닉스 가자 된다 그랬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와. 그 미들릭스에서 하이닉스로 이렇게 격상하셨는데 솔직히 부럽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더 부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러울 정도면은 진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좀 시간이 없지만 요것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 때 벌더라도 그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재정 혁신 관련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재정 혁신 중에 목적세 관련한 게 있거든요. 목적세라는 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붙이는 건데 얘를 한번 붙여놓으면 안 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특세 있습니다. 농특세. 네. 이거를 꼭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게 우리 주식 거래액의 0.15% 세율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왜 붙어 있냐면은 예전에 그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네.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식은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붙여놓고서 이 농민이 우루과이 라운드 때 피해를 받은 농민을 지금까지 농특세로 지원을 해야 된다.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식 거래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아니, 농민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합당한가를 보자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농특세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163%가 늘었어요. 우리가 주식 거래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것도 예전에 좀 지역의 학생들도 좀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세율의 내국세의 20%를 보내자. 네. 공감합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진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인정. 네. 근데
학생이 없다고요.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교구제 파는 사람들하고 맞아요. 그런 분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제도는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될 거라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걸 해야지 딴 걸로 또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네네. 바꾸면.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못 하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셔야 되는데 빠르게 또 소개해드릴 게 있죠. 오늘이 초복입니까? 오늘이 초복입니까? 아, 오늘이 초복입니까? 아, 오늘이 초복입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삼계탕 드셔주셔야 되고요. 오늘 점심 시간 여의도도 난리가 나겠네요. 네, 이런 날은 근데 삼계탕 집 안 가는 게 맞아 사실. 네, 이런 그렇죠. 날 괜히 가면 줄만 서고. 근데 또 이런 날 먹어주는 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안 가는데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닭다리 삼계탕. 네. 네. 이제 맛없는 살 아니고 네. 맛있고 쫄깃한 살들만 만들어 놓은 삼계탕, 닭다리 삼계탕입니다 이게. 닭다리만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박. 네, 요 푸짐한 대용량으로 또 가족들이 같이 즐기시기에도 충분히 여유 있을 정도의 네. 네, 그런 용량으로 가봅니다. 와. 그냥 좀 조리하는 것도 쉽고 그냥 뭐 네. 전자레인지에다 딱 5분 정도 데펴주면 네,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 통 닭다리 삼계탕 같은 경우에 네. 12인분이 가는 거거든요. 네, 12인분. 네. 네. 그래서 총 6팩인데 한 팩당 2인분씩 두 분씩 드실 수 있고 한 팩이 800g입니다. 네. 그리고 마늘과 인삼으로 아주 또 깔끔한 진한 육수를 우려냈고요. 요거는 그냥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5분만 딱 끓이면 되는 심플하게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요것도 국물 요거 딱 있을 때 칼국수 같은 거, 면 삶아서 딱 넣으면 그냥 바로 닭칼국수.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이제 밥 같은 거 넣고 이제 끓이면 그냥 닭죽 바로 되는 겁니다. 찹쌀밥 넣고 싶습니다. 네. 찹쌀밥 딱 넣어야죠. 그렇습니다. 아유. 자, 1인분에 3,150원 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고요. 네. 네, 복날 특집으로 준비한 닭다리탕 삼계탕 한번 맛들 보시고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름에 저희가 반팔 티셔츠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지를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바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청바지 긴 청바지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느낌은 약간 마소재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요걸 이제 데님 라이크 팬츠라고 합니다. 아, 이걸 데님 라이크 팬츠라고 청바지처럼 하는군요. 보이는데 아하. 아주 시원한 소재, 얇은 소재. 청바지가 패션템으로 굉장히 좋긴 한데 여름에 땀나서 입기 어려운데 네, 데님 라이크 팬츠는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골프 치시러 갈 때도 좋고 아니면 출근할 땐 당연히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아주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데 요건 당연히 세탁기도 넣으실 수 있어서 관리도 간편하고요. 2벌 드립니다. 남성분은 블랙과 인디고 블루 진한 이제 남색 같은 거 있죠? 예, 그렇게 두 가지 색깔 가고요. 여성분은 인디고 블루 그러니까 청바지 색깔 진한 청바지 색깔에 그다음에 요 화이트 아이보리까지 네, 이렇게 이제 2벌씩 갑니다. 남성 2벌, 여성 2벌 그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2벌에 불과 47,000원. 한 벌에 23,500원입니다. 네. 23,500원. 근데 이게 저 라인이 딱 보니까 일자 피트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네. 예쁘네. 괜찮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네, 다리 길어 보입니다. 네, 네. 키 커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성분들 특히 맥케이슨 데님 라이크 팬츠 요 가격이면 사실 한 벌 사기도 힘든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늘하늘 시원한 데님 라이크 팬츠.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요 클릭하셔서 팬츠 그리고 삼계탕 네. 업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갑니다.